안녕하세요 여러분. C언어 정복 리얼 교과서의 저자 이상진입니다. 이제부터 5장 분기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 제공하는 분기문은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게 if문이 되겠죠. if, 그리고 if와 같이 쓰이는 if else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이외에 버금가는 경우로 스위치 케이스문도 또한 많이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분기문이 되겠고요. 그 밖에 추가적으로 고투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분기문인 if else문 보기 전에 분기 개념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란 건요, 네,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가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분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한 프로그램 모두 위에서 아래로 쭉 한 줄기로 쭉 진행 방향이 동일했죠. 특별히 다른 곳으로 샌다든지 어떻게 실행 순서가 바뀐다든지 하는 거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기문에 의해서면 자, 뭐에 따라서? 네, 조건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혹은 옆으로 갈 수 있겠죠. 이처럼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바꾸게 하는 것, 변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분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분기에서 사용된 조건은 크게 조건식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식이 될 수 있고 혹은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서 4장 연산자에서 배웠죠. 어떤 연산자와 어떤 연산자가 우리 5장에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값을 비교하는 관계 연산자, 그리고 이런 관계 연산자의 결과값을 조합하는, 논리를 조합하는 논리 연산자가 있었죠. 예, 그것이 이처럼 분기문의 식에서 조건식에 사용될 수가 있고요. 혹은 값 자체가 프로그램 실행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식을 쓰는 것이 if else문이 되겠고요. 여기에 값을 쓰게 되는 것이 스위치 케이스문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기문 if else문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else문은 조건식을 검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참과 거짓을, 그 조건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사한다는 뜻이 되겠죠. 따라서 조건식이 만약에 참이냐 혹은 거짓이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흐름이 결정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문법 잠깐 살펴볼까요? if 한 다음에 가로 사이에 조건식이 있고요. 이 조건식을 검사를 해보는 거죠. 검사를 해서 그 값이 참이다, true다. 예, true, 참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이 블럭 사이에 있는 명령문들을 차례대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lse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else는 만약에 그 조건식을 검사하려는데 거짓이다, 예, false다. 그럼 어떻게 되죠? false다 그러면 그러면 else 문 밑에 있는 블럭에 있는 내용들이 차례대로 실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if 문은 조건식을 검사를 해서 참이다 그러면 if 문 바로 밑에 있는 블럭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거짓이다,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else 밑에 있는 블럭의 내용이 실행이 되는 그러한 분기문이 되겠습니다. 네, 페이지 134페이지에 있는 소스 중에 핵심적인 부분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if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그리고 가로 사이에 조건식이 나오죠. 이 조건식은 뭐죠? 변수 템퍼러처가 100보다 큰지, 값을 비교하는 무슨 연산자가 사용되고 있죠? 예, 관계 연산자가 사용되고 있죠. 값에 비교하는 관계 연산자. 그래서 변수 값이 템퍼러처의 값이 100보다 크다. 만약에 변수 템퍼러처 값이 만약에 11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110은 100보다 크게 되니까 이때는 참이 되겠죠. 자, 참은 보통 값이 뭐라고 그랬죠? 1이라고 그랬죠. 예, 참 true는 값이 1이 되고, 만약에 변수 값이 110이라 그러면 100보다 크기 때문에 조건식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 바로 밑에 있는 블럭 사이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블럭 사이에 명령문이 뭐가 있습니까? 프린트문이 있죠. 그러니까 프린트문이 실행이 되면서 온도 %d는 100도보다 큽니다. 근데 이 서식 문자열 뒤에는 변수 템퍼러처가 있으니까 아마 화면에는 온도 110도는 110은 100도보다 큽니다. 줄바꿈 이런 내용이 아마 출력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만약에 템퍼러처 값이 100보다 작은 값 9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밑에 else문이 있네요. 그렇죠? else가 있어서 만약에 템퍼러처 값이 90이어서 100보다 크지 않다, 즉 거짓이 된다고 한다면
이 else 문 밑에 있는 블럭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90이다 그러면 printf 온도 %d는 100도가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 90는 100도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줄바꿈 이 내용이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는 45 템퍼러처 변수의 값이 45가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45가 되면 이 조건식을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즉 거짓이 됩니다. 참고로 거짓의 값은 0이라고 그랬죠? 거짓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밑에 있는 else 문 밑에 있는 블럭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화면의 출력은 아마 100도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온도 45도, 45는 100도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로 화면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즉 조건식에 따라서 분기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앞 슬라이드에서 if, else 문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if 문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if 가로 조건식 그리고 블럭 이런 식의 else가 없죠. else가 없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는 참인 경우에만 처리를 하고 거짓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페이지 136페이지에 있는 calc underbar divide.c 소스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if 디바이저의 값이 0보다 관계연산자 이게 뭐죠? 값이 같은지를 비교하는 비교연산자가 되겠죠. 두 개라는 거 기호가 등호 기호가 이꼴 기호가 두 개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디바이저 값이 0이면 어떻게 하죠? 0이면 0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턴 -1을 해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값이 디바이저 값이 0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1이라든지 2라든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네, 여기서는 else 문이 없기 때문에 이 블럭 이 if 문 바로 밑에 문으로 바로 이동해서 실행이 되겠죠. 실제로 이처럼 if 문만 사용해서 참인 경우만 관여하고 거짓인 경우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이 사용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디바이스 값의 변수 값이 0인지 비교해서 참이면 이렇게 해서 끝을 내고 거짓이면 밑으로 내려가서 원래대로 처리해야 될 명령물 실행해서 종료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else if 문을 이용해서 if else 문을 확장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else if를 사용하는 경우는 세 가지 이상의 경우를 처리해야 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모든 경우의 수가 조건 1을 만족하거나 혹은 조건 3을 만족하는 이 두 가지 경우로만 나눠질 수 있다면 지금 있는 것처럼 if else 문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식 1을 만족할 경우에는 명령문 1 첫 번째 블럭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령문 3 블럭을 실행한다. 하지만 자, 경우가 조건 1을 만족하는 나머지 경우 중에서 조건 2를 만족하는 경우가 있고 그 나머지 경우가 조건 3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는 이처럼 else if를 써서 자, if 자 문장을 봅시다. if에서 첫 번째 경우를 걸러내주고 그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자, 조건 1에 대해서 만족하는 이 경우 이외의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그때 조건 2를 만족하면 else if 가로 사이에 조건식 2가 있죠. 조건식 2를 만족하면 else if 밑에 있는 두 번째 블럭이 실행이 되고요. 자,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조건이 그렇지 않고 그 나머지 남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 명령문 3을 실행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조건으로 먼저 걸러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lse if를 이용해서 두 번째 조건을 걸러내주고 그 나머지는 else를 이용해서 조건문 3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네 가지 경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조건문 1, 조건문 2, 조건문 3, 조건문 4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if 조건식 1 해서 첫 번째 블럭을 하고 다음에 else if 조건식 2를 만족하면 되겠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세 번째는요. else if 조건식 3 이렇게 해주고요. 나머지 경우 어떻게? 나머지 경우에 els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처럼 else if는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서 조건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나눠서 분기할 때 사용되는 명령이니까 else if는 또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else if문을 실제 사용하는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페이지 몇 페이지죠? 네, 페이지 139페이지에 있는 소스 체크 템퍼러처 else if.c 소스를 보시면 여기 사용자로부터 물의 온도 템퍼러처 입력을 받습니다. 물의 온도 입력을 받는데요. 자, 그 입력받은 온도를 변수 템퍼러처에 저장을 하죠. 근데 물의 상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상태가 있죠? 100도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죠? 기체 상태가 되고, 그리고 0도보다 클 때는 액체 상태가 되고, 0도 아래는 뭐가 되죠? 고체 상태, 얼음이 되는 거죠. 자, 그거를 if, else, if, 그리고 else를 이용해서 갈라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죠? 모두 케이스가 세 가지이니까 첫 번째 if문에서 자, 100도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검사를 하고요. 그래서 100도보다 크거나 같으면 기체 상태임을 printf문을 통해서 출력을 하고요. 그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자, if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 두 번째부터는 else if죠. else if에서 자, 100도보다는 큰 경우는 이제 걸러내 줬고요. 그 나머지 경우 중에서 0도보다 큰 경우를 조사를 하고요. 조건식에서 조사를 해서 0도보다 크다 그러면 두 번째 블럭이 실행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경우다. 그럼 else에서 마지막 경우가 처리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물의 온도가 90도, 사용자가 90도를 입력하고 엔터를 쳤다. 그러면 템퍼러처가 이제 90이 되는 거죠. 90이 되면 플로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템퍼러처의 값이 90이 되었는데요. 제일 먼저 조사하는 건 100보다 크거나 같은지 조사를 하죠. 그런데 90은 100보다 작으니까 거짓이 되겠죠. 밑으로 두 번째 케이스로 내려가겠습니다. 어디죠? 이게 바로 여기 else if가 되겠습니다. 자, else if에서 0보다 큰지를 조사하는데 90은 당연히 0보다 크죠. 즉 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케이스인 이 블럭 어느 부분이죠? 이 블럭 내용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이 돼서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if else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전에 이제 페이지 146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잠깐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인티저형 정수 한 개를 입력받아서 음수인지 양수인지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else if문을 사용해야 되고 0은 양수라고 가정합시다. 자, if else에서 두 가지 경우 양수와 음수를 나눈다는 거고요. 0은 양수라는 거 문제에서 그렇게 조건을 준 거네요. 그렇죠? 이제 실제로 소스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네, 5장의 첫 번째 프로젝트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솔루션은 05, 5장이니까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05_0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콘솔이고요. 빈 프로젝트 마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여러 번 해서 많이 익숙해지셨죠? 그 첫 번째 소스 파일에서 온주 마스컬리에서 추가 새 항목, 그래서 10불불을 선택을 하시고 요즘 01.c 확정자 C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모두 저장 한번 할까요? 모두 저장하고 자, 이제 늘 하던 대로 소스를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사용자가 입력한 정수값을 저장할 변수를 먼저 선언해 줘야겠죠. 그래서 value는 0 해서 선언해 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용자한테 값은 그래서 물어보기로 했죠. 그래서 값은 printf를 해주고요. 다음에 scanf로 키보드로부터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문자가 %d죠. 정수니까. 그리고 ampersand value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자,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았고요. 이제 사용자 입력한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어떤 걸 쓰면 되죠? if else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가로 열고 다음에 value의 값이 자, 어떤 경우가 양수라고 그랬죠? 0보다 큰 경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크거나 같은 경우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가로 열고요. 그리고 printf에서 뭘 출력하면 되죠? 사용자 입력한 값 %d는 양수입니다. 줄바꿈 q /n 하고 value를 출력해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1까지가에서 if의 조건을 만족할 때 출력한 첫 번째 블럭 명령어 블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else, 그렇지 않다 그러면 else 그래서 printf 사용자가 입력한 %t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출력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썼으려고 저장한 다음에 메뉴에서 빌드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scanf 워닝 C4996 안 나오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언더바 S 붙여주면 된다고 그랬죠? scanf 언더바 S 다시 빌드 해볼까요? 빌드. 네, 빌드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은 디버깅 하지 않고 시작 누르게 되면 자, 값 -1을 입력하면 네, 음수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좀 전에 배웠던 else if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0은 양수가 아니죠. 0은 그냥 0이죠. 자, 따라서 0보다 큰 경우, 진짜 양수랑 다음에 0보다 작은 경우랑 그리고 세 번째 0이랑 세 가지를 구분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else if를 쓰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거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자, 0보다 크나 같다. 첫 번째 조건식에서 0보다 크다. 큰 경우만 이렇게 발라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else if를 쓰면 되겠죠. else if를 쓰면 되고 두 번째 블락을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죠? value 값이 0일 경우죠. value는 0. 자, 여기서 같다 할 때 equal 기호가 두 개라는 거 잊지 마세요. 두 개입니다. 이 점 주의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두 번째 경우는 그냥 d는 0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두 번째 경우는 0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else if를 써서 모두 세 가지 경우를 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할까요? 음수는 음수인데 만약에 마이너스 1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보다 큰 음수랑 마이너스 10을 기준으로 두 가지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음수랑 큰 음수랑 두 개 나누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else if로 0을 나눴고 나머지가 음수인데 이거를 또 마이너스 1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음수랑 그렇지 않은 크거나 같은 음수를 나누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하, 여기 else if 한번 더 넣으면 되죠. 그래서 else if 자,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t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은 음수입니다. 이렇게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t는 마이너스 10보다 작은 음수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될 수 있겠죠. 자, 실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을 시키면 마이너스 5를 입력하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은 음수입니다. 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if, else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인데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 거죠. 그 두 가지 경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고 싶다 그러면 else if를 통해서 좀 더 세분화하고 엄격하게 조건식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if, else 그리고 else, if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if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혹 혹은 많은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주의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논리적인 모순이나 어떤 구멍이 빠진 경우, 빠진 케이스가 없는지를 확인하자가 되겠습니다. 좀 상식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하는 조건이 A가 0보다 작고 and 네, and 논리 연산자죠.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 논리 고비라고 그랬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참여된다고 했습니다. 자, and인데요. and인데 어떤 거죠? A가 0보다 크다. 아하, 근데 A가 0보다 작은 거랑 A가 0보다 큰 경우 두 개 and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언제나 어떤 조건이죠? 언제나 거짓인 조건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if에서는 if a가 0보다 작은 경우, 자,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경우. 자, 두 번째 else if a가 0보다 큰 경우, 0보다 큰 경우. 자,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else가 없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우가 비나요? 아하, 여기 a가 0인 경우가 여기는 누락이 되어 있죠?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도 구멍이 누락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즉, 족구문 자체가 언제나 참 혹은 언제나 거짓이 되는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and가 아니라 o 조건, 어떤 이 조건 자체가 언제나 거짓이 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는 조건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처럼 이처럼 비는 경우가 있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비는 경우 내가 의도할 경우가 있지만 그는 의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else를 처리해서 빈 경우가 없도록 나머지 else를 이용해서 빈 경우가 없도록 처리하는 것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f문을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 두 번째 내용입니다. 블럭하고 들여쓰기를 하자라는 케이스인데요. 자, 이런 소스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소스는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일단 탭이 없기 때문에 좀 보기가 안 좋네요. 그렇죠? 한 4칸 정도 탭이 있어서 이렇게 좀 구분을 들여쓰기를 해줘야지 좀 보기가 쉬울 텐데 이렇게 다 붙여 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네요. 일단 들여쓰기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첫 번째 컨디션을 1을 만족하면 블럭이 없네요. 블럭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블럭이 없는 경우에는 이 하나의 문장만 허용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 같은 경우에는 세미콜론이 포함되는 a++ a 변수를 1 증가시키는 이 부분이 이 컨디셔널 원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실행되게 되는 명령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컨디션 1 조건을 만약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else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서도 한 문장이 실행이 되는데 그 한 문장이라는 것은 또 다른 if가 이 안에 있네요. 그렇죠? if 컨디션 2가 만족하면 b++라는 명령을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바로 이 블럭이 이 부분이 else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에 실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블럭을 반드시 사용 안 해도 됩니다. 만약 블럭을 사용 안 할 경우에는 이처럼 세미콜론으로 구분되는 문장, 한 문장이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한 문장이란 것이 또 다른 내용을 또 포함하고 있을 때 좀 보기가 안 좋죠? 좀 헷갈리죠? 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권장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탭은 꼭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한 블럭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소스를 볼 때 헷갈리지 않고 혼동스럽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왼쪽에 있는 소스를 이렇게 고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if 조건을 만족했을 때 명령어 블락 처리를 했고요. 가로를 통해서 중괄호를 통해서 블락 처리를 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else도 이렇게 블락 처리를 했죠. 물론 탭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이 else 블락 안에 있는 조건문도 포함된 이 조건문도 조건을 만족했을 때 가로를 통해서 명령어 블럭 부분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드러내줬습니다. 자, 어떻게 헷갈리지 않고 왼쪽과 대비해서 무척 좋아졌죠? 자, 따라서 여러분께서도 if else문을 쓸 때는 탭은 들여쓰기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가능한 블럭을 사용해서 소스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자. 이것을 강력히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네, if else문에서 주의할 사항 세 번째입니다. 자, 이거 정말 실수 많이 하는 건데요. 조건식에서 같은 지를 비교하는 연산자 대신에 대입하는, 요거 하나는 대입 연산자죠.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자, 이런 소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 소스는 어떤 문제가 있죠? integer is go는 0, if is go는 10이면 print go. 자, 이거는 한번 의도하는 바가 변수 is go의 값이 10이면 안에 있는 이 블럭 부분을 실행한다. 이게 아마 의도한 바겠죠? 근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죠? 아하, 이것이 비교가 아니라, 비교하는 연산자가 아니라 어떤 연산자죠? 대입하는 연산자죠? 대입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대입 연산자인데 우리 앞서 4장에 배웠습니다. 자, 대입 연산자인데
결국 어떤 값을 반환한다 그랬죠? 대입한 그 값을 반환한다 그랬죠? 그리고 자, 따라서 10을 이즈고에 대입을 하고 이즈고의 그 값 10을 반환하죠. 자, if문에서 조건식에서 참거짓을 비교하는데 값이 10이다. 이건 어떤 거가 되는 거죠? 0이 아닌 모든 값은 뭐라 그랬죠? 참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경우는 10도 10이 숫자 10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참이 되죠. 즉, 이즈고의 변수값이 원래는 0인데 이 if문 안에 있는 이 조건식에서 이즈고의 값이 10으로 어때요? 대입이 되고 대입된 그 값으로 인해서 조건식도 항상 참이 되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뭐죠? 조건식에서는 이퀄 등호 연산자가 두 개 있는 연산자를 써야 된다. 비교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개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위에 소스를 고쳐야겠는데 어떻게 고치면 되죠? if is 두 개입니다. 는 10과 같다면 이렇게 두 개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비교 연산자와 다음에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는 실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추천하는 것은 상수를 먼저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f 우리 앞에 조건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 말고 어떻게 0이 같다면 뭐랑 is 이렇게. 자, 비교식에서 변수보다 뭐가 먼저 왔죠? 상수가 먼저 왔죠. 숫자가 먼저 왔죠. 이렇게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혹시 만약에 실수를 했다. 어떻게 실수를 했다? if 0은 is고 이렇게 앞서 이렇게 실수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숫자 상수에다가 변수를 대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즉 컴파일 할 때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예 원천적으로 비교 연산자 대신에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if문의 조건식에서는 상수를 먼저 적는 이런 습관을 들이게 되면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잘못 써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실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것, 이 점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할 부분인데 if else 명령문 밑에 세미콜론을 확인하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여기 보면 세미콜론, 명령 블럭에 세미콜론 이거 빼먹기 쉽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 빼먹으면 컴파일 오류가 나니까 꼭 빼먹지 말자.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 값을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를 해야 되는 관계 연산자 대신에 대입 연산자를 쓰는 경우는 자주 실수한다고 그랬죠. 실제로 한번 볼까요? 자, 이 경우 value는 10 원래 두 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대입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자, 이런 실수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원래 10인 경우에만 입력한 값은 10입니다. 이게 출력이 돼야 되는데 실행을 해보면 실제로 0을 입력을 해도 10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0을 입력해도 대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대입이 되기 때문에 변수 사용자 입력한 값이 10으로 오버라이트 됐다는 것, 변경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런 거 실수는 상당히 알아내기 힘듭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상수를 먼저 쓰는 습관을 들여라. 즉 10은 value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상수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변수가 되죠. 그러면 상수에다 대고 변수의 값을 대입하기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발생합니다. 진짜 컴파일 한번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빌드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났습니다. 어떤 오류가 났죠? 왼쪽 P 연산자는 L value여야 합니다. 즉 왼쪽에 있는 그것이 상수가 되었기 때문에 값을 대입할 수 없다는 이런 오류가 났습니다. 이런 오류가 나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아하, 에러 코드가 C2106이고 L value여야 된다. 왼쪽 P 연산자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값을 비교하는 관계 연산자를 써야 되는데 대입 연산자를 썼구나. 자, 따라서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겠죠. 수정해서 실행해 주게 되면 아까 제처럼 0을 하면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고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if else 분기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분기문인 스위치문에 대해서 가기 전에 사막 연산자 터널 오퍼레이터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 연산자는 if문 대신에 있을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즉 조건 식에 의해서 서로 다른 값을 반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자, p 연산자항에 따라서 3개인 조건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문법을 보자면 제일 앞에 조건식이 있고요. 이 조건식이 다음에 물음표가 나오고요. 물음표.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을 만족한 참일 경우의 반환값 콜론 그리고 거짓일 경우의 반환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럼 소스를 가지고 잠깐 예를 보도록 할까요? 자, 이처럼 변수 디비던과 디바이저 값이 있고요. 나누기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값이 만약에 0이면 0으로 못 나누죠. 이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처리가 필요한 거고요. 그것을 사막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되겠죠. 실제 소스를 보면 리절트는 해서 여기서 이까지 부분이 사막 연산자를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음표와 콜론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대입 연산자가 있고 사막 연산자가 있다고 했을 때 어느 쪽 연산자가 더 우선성이 높나요? 대입 연산자 가장 우선성이 낮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사막 연산자가 먼저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사막 연산자 처리하는 방법 잠깐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물음표 앞에 있는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건식이라고 그랬죠. 이 조건식 디바이저 값이 0하고 같은지를 비교하죠. 만약에 0과 같다, 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음표 바로 다음에 있는 것이 참일 때 반환값이라고 했습니다. 즉 디바이저 값이 0이면 0을 반환을 하는 거죠. 0을 반환을 하고 만약에 디바이저 값이 0이 아니다. 그래서 1이나 혹은 2나 3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컬론 뒤에 있는 이 부분, 거짓일 경우에 이 부분이 반환되죠. 근데 반환되려고 봤더니 그 값이 식이죠. 어떤 식입니까? 예, 나누기 연산을 수행한 값이 산출이 되겠네요. 이 식에 의해서. 그래서 그 값이 반환이 되겠고요. 자, 따라서 이렇게 값이 반환되면 두 번째로 요 대입 연산자에서 리절트에 계산된 값이 반환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if문으로 따지자면 어떻게 될까요? if 조건식은 똑같이 나오겠죠. 이 조건식에 따라서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리절트는 0이 되겠고요. else 그렇지 않다 그러면 리절트는 어떻게 해요? 이 부분 계산된 식을 대입하는 부분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사막 연산자는 이처럼 if문과 마찬가지로 조건식에 의해서 참과 거짓일 경우에 각각 나눠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요. 다만 if else문과 다른 점이 있다면 if else문은 중간에 여러 개의 명령 스테이트먼트가 여러 개 올 수 있지만 명령 구문이 여러 개 올 수 있지만 사막 연산자는 조건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환값 부분에 값 혹은 계산식만 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장이 올 수 없다는 그런 제약사항이 있습니다.